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고서 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숫자로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일잘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잘러들이 일하는 공통점 중에 하나인 보고서, 즉 문서화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보고서 작업 문서화라는 건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시리즈를 쭉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들만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일잘러가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삼성전자가 이 영상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보고서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죠. 보고서를 꼭 써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보고서 때문에 회사 생활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회사는 보고서 자체가 일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회사들도 있어요. 자, 제가 이전에 직급별 시리즈 영상을 말씀드리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의사소통과 리더십이었죠. 근데 리더십도 근간이 되는 게 의사소통이에요. 이 의사소통이 해결되지 않으면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어렵고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제 실행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럼 의사소통에 뭐가 있죠? 말과 글이 있어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중요한 게 점점 글이 중요해집니다. 보고서를 써야만 일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글로써 의사소통하는 것에 능숙합니다. 근데 우리가 글로 의사소통하는 거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아마 사회 초년생분이라면 대학교 때 했던 PPT로 무언가 발표하는 것 정도 또는 논문을 작성했던 것 정도일 거예요.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업무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짧고 함축적으로 필요한 내용들만 전달을 해야 됩니다. 보고서라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보고서라는 업무 자체가 부가가치가 없는 비부가 업무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이거 보고서 좀 잘 써가지고 승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보고서의 본질은요 사고의 방식이고 내 생각의 구조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뭐가 가장 중요하냐, 뭐부터 할 거냐, 진짜 문제를 찾기 위한 나만의 프레임워크를 하는 게 보고서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만의 분석 데이터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텐데 왜 보고서라고 할까?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거기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더욱더 에너지가 넘치고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더 퀄리티를 끌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실무자 때 보고 대상자가 없어도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고 일을 했어요. 보고서를 일단 문서로 정리를 해놓으면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뭐가 추상적이었고 뭐가 누락돼 있었고 실제로는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업무에 보고서를 요구를 받건 안 받건 저는 크건 작건 간에 보고서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 형태를 해봐라. 그리고 그 내용을 상사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상사에게 그 양식으로 보고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상사는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좀 더 빨리 피드백해주고 잘 정리를 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를 작성하느라고 내 현업 자체를 못하면 안 되겠죠. 이 보고서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의사소통입니다. 내가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좋은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조사라는 걸 해봐야 돼요. 제가 고객조사 얘기하니까 뭔가 마케팅이 떠오르고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고객조사를 해야 됩니다. 고객이 없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상사도 고객이라고 규정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상사와 미팅했거나 업무 지시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기록물로 만드세요. 자, 이럴 때 사용하면 좋은 게 갤럭시 탭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다 딕테이션을 했습니다. 다 받아쓰기 하면서 미팅하는 내내 뭔가를 적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녹취 기능이 너무나도 잘 돼 있기 때문에 녹음을 하거나 이 딕테이션 기능을 통해서 바로 텍스트로 바꿔줄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내가 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되 중요한 것은 미팅의 내용물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일단 이 기록을 해놔야 그 베이스 안에서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을 찾을 수도 있고요. 뭘 먼저 보고해야 될지 또는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될지를 초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탭 S8 울트라는 오디오 녹음을 하면서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미팅 내용을 더 편하게 기록할 수 있고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까지는 하는 분들이 있어요. 미팅록, 회의록 이런 거 작성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요약해 보는 거예요. 자, 요약할 때 쓰면 좋은 것은
마인드맵입니다. 자, 마인드맵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주로 많이 다루었는지, 그리고 뭐가 더 먼저였는지, 뭐가 더 상위 개념인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날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마인드맵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이슈 트리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 해결 그러니까 문제를 얘기해요. 회의 때 문제를 얘기해야 일을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문제가 아니라 이슈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슈는 문제도 이슈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핵심 아젠다를 이슈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갤럭시 탭 S8 울트라는 화면이 크기 때문에 노트 내용 확인하면서 마인드맵 정리하기도 용이하더라고요. 회의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요, 말풍선이 많이 붙은 게 있어요. 그 많이 붙은 게 키 이슈인 겁니다. 그 이슈를 우선순위로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우선순위와 중요도, 더 많이 붙어 있는 건 색깔도 바꿔가면서 핵심 아젠다를 뽑아내시면 아마도 상사와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내가 할 일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슈 트리를 정리한 뒤에 상사께서 지시했던 내용에 핵심 내용이 맞는지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다시 묻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한 번만 점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처음엔 상사가 귀찮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일을 더 잘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그 뒤로는 그 미팅에 에너지를 더 써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한 이슈를 중심으로 우리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시면 좋은 게 있어요. 세컨 스크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갤럭시 탭 S8 울트라와 갤럭시 북 2 프로는 세컨드 스크린 기능을 사용해서 화면을 더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갤럭시 북 2 프로의 마우스를 두 기기로 오가면서 편하게 문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세컨드 스크린을 활용해서 갤럭시 북에는 보고서를, 갤럭시 탭에는 관련 자료, 로우 데이터를 동시에 띄워놓고 작성하니 정말 편하더라고요. 자, 보고서는 나의 생각을 구조적으로 정리해서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방식과 굉장히 많은 프레임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맥킨지 패기랑을 검색해보면 세계 최고의 컨설턴트들이 작성하는 보고서 템플릿이 뭐 수백 장짜리 PPT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내용들 중에 어떤 걸 할 거냐?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자, 보고서는요, 크게 세 가지를 놓치지 않으면 돼요. 첫 번째는 숫자입니다. 사실 숫자가 모든 것의 능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숫자가 객관적이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숫자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숫자로 파악하려고 하고 숫자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매출, 진행률, 달성률, 내가 이 액션을 해서 이 숫자 중에 뭘 바꾸려고 한다, 이 숫자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액션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앞에 두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페이지마다 옆에 메모장으로 이 보고서에서 꼭 설명하고 싶은 숫자가 뭔지를 먼저 적어 놓고, 그 숫자를 더 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 또는 말풍선 또는 텍스트 이런 것들을 배치를 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내용의 요약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서 그러면 내가 했던 많은 내용들을 다 보고하고 싶어 하는데, 뭐 상사는 사실 그런 것까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괜히 기승전결로 앞에서부터 막 이렇게 빌드업을 하잖아요. 그럼 맨 뒤까지 안 듣고 말이 잘릴 확률이 높아요. 비즈니스는요, 무조건 두 갈씩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앞단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여러분이 서점에서 책을 샀어요? 근데 책에 목차 페이지가 없네? 그럼 그 책을 사시겠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내가 이 책을 살 만한 건지 이걸 다 읽어봐야 검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차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책에 담긴 내용들의 윤곽을 보고 나에게 필요한 내용인지 아닌지를 빨리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의미에서 목차라는 게 있는 거죠. 자, 보고서에도 목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보고서에서 필요한 목차는 책에 있는 목차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이 보고서 내용의 핵심 요약, 서머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고서의 한 페이지만 봐도, 또는 요약이 두 페이지라면 한두 페이지만 봐도 이 보고서를 본 것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뒤에 내용을 보는 거죠. 결국 앞에 요약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간략하게 전달하는 게 보고서의 핵심 스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세 번째로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요소는 바로 옵션입니다. 선택지죠. 보고를 한다는 말은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진행했던 내용들을 막 보고하는 것은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보고가 가장 좋습니다. 내가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A라는 방법, B라는 방법, C라는 방법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 기준에선 A, 이 기준에서는 B, 이 기준에서는 C가 각각이 좋은데 이 셋 중에 뭐가 좋을지 당신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묻는 게
보고서의 가장 좋은 스킬이에요. 그러면 보고서라는 걸 매개체로 상사와 업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상사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내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그 대화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옵션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냥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런 보고서는 정말 보고 싶지도 않아요. 안 된다는 보고서는 그냥 쓰지도 마세요. 안 되는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면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나와서 상사 입장에서는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또는 야 여기는 없는데 이런 방법도 있어 라고 토론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게 보고서의 본질인 거죠. 결국 여러분들은 보고서라는 도구를 통해서 상사와 대화를 시도하고 의사결정을 촉구하고 더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가 쉽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과 환경을 만드는 것에 보고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지는요,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엔 3가지가 딱 좋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밀고 싶은 거.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다. 비등비등한데 이것보다는 뭐 이것도 고려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전혀 다른 관점의 하나. 이 3가지 정도를 제공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네, 오늘 영상에 삼성전자에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삼성전자에서 9월까지 직장인들을 위한 할인 프로모션이 있다고 하네요. 9월 30일까지 일잘러의 필수템인 갤럭시북, 갤럭시탭 관련 다양한 구매 혜택뿐 아니라 사은품, 액세서리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커리어 완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